네, 글로벌 시장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도 하락폭이 컸고요. 중국도 조금 약세였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 서상영 차장 연결합니다. 저 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상황 어떤지 먼저 좀 보고 갈까요? 유럽 시장은 이스트 먼데이로 시장을 하였고, 미국 시장은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하락한 점, ISM 제조업 지수가 큰 폭의 약화를 보인 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시장의 흐름은 각국의 흐름별로 등락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뱅크 오브 재팬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어 있다 보니 엔화가 93엔 초반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전날에 이어서 2.5% 넘게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나 오후장 들어서 93엔이 하회하면 92.7엔까지 밀리면서 재차 이제 하락폭을 키워서 지금 현재 1% 가까이 좀 하락을 한 상태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날 제조업 지표가 이제 예상보다도 이제 나빴다는 점에서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좀 약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STX 그룹 문제가 은행주까지 영향을 주면서 이제 큰 폭의 1%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일본은 하락폭을 많이 좁혔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락폭이 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소위 G2의 제조업 경기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고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 줄까요? 어제 G2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중국의 경우는 PMI 지수가 예상보다는 낮았지만 신규 주문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전달에 비해서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ISM 제조업 지수는 지난달보다도 이제 크게 이제 하락한 51.3으로 발표되었는데, 특히 신규 주문이 57.8에서 51.4로 크게 급감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G2 국가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신규 주문을 좀 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신규 주문은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의 6개월 선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수치입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진다라면 우리나라 수출 감소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러한 추세를 아직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의 정도만 하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이 또 간밤에 좀 조정을 받아서 우리도 좀 약세 분위기 영향을 받았는데, 오늘 유럽과 미국에서 주목해야 될 요인들은 어떤 건가요? 오늘은 유럽 시장이 부활주일 연휴를 거치고 첫 거래일인데, 유로존의 PMI 지수가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일단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함께 이 지표 결과가 유럽 시장의 흐름을 결정을 할 것이고요. 스페인의 실업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공장 주문 건수가 발표되는데, 이 지표의 특징은 제조업에 관한 총체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세부 항목인 도매 재고는 GDP 추정에 활용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지표인 자동차 판매 건수가 발표가 있는데요. 미국 경제의 특징상 자동차 판매대 수추위는 미국 경기 회복과 침체의 갈림길을 알 수 있는 지표로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 최근 들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시장의 현대기아차의 판매 추이도 좀 관심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는 판매량은 좀 늘긴 했지만, 전체에 차지하고 있는 MS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이에 따르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투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금요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 대한 관망세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드 우리투자증권 서상영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